여러분, 원더풀스 보셨나요? 1999년 세기 말 우연히 초능력을 가지게 된 동네 모지리들이 평화를 위협하는 빌런에 맞서 세상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초능력 코믹 어드벤처인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박은빈 배우와 유인식 감독이 다시 만나 기대감 폭발입니다. 박은빈 배우님과 유인식 감독님이 라플 위클리 하덴유에 나오시다니 자랑하고 싶어 죽겠네. 네, 지금부터 원더풀스에 대한 모든 것 원더풀하게 뿔로 알아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매주 가장 핫한 콘텐츠 소식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려요. 우리 진짜 굉장한데? 네, 박은빈 배우님 그리고 유인식 감독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네. 정말 원더풀. 안녕하세요. 라플 위클리 시청자 여러분. 넷플릭스 시리즈 원더풀스 연출 맡은 유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플 위클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원더풀스에서 혜성씨 공식 개차반 은채니 역을 맡은 박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을 또 이렇게 라플 위클리에 모시다니 우리 정말 굉장한데? 제가 좋아했던 대사였어요. 네. 우리 정말 굉장한데. 그죠? 잘 써먹었죠? 네네네. 너무. 네, 감독님이랑 저랑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INFP. 제가 인프피예요. 아, 진짜요? 네, 똑같아요. INFP들. 일단 두 분이 다시 만났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기대감이 막 지금 수직 상승 중인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후에 두 분 좀 가끔 연락을 하면서 서로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는 사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감사하게도 또 우영우가 세계적으로 좀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시상식을 같이 간다거나 뭐 중간중간 그럴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은 비행기 타고 그러면서 이제 맞아요. 얘기도 많이 나누고 약간 상공에서 나눈 대화가 뭔가 되게 추진력을 얻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감독님? 심장이 좀 더 빨리 뛰니까 또 무슨 제안을 해도 덥석 합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그냥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좋은 장소와 좋은 시간이지 않았나.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2022년에 감독님은 2020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네네. 그랬죠. 그리고 저는 22년에 돼서야 감독님께 이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첫 촬영 들어갔을 때부터 또 마지막 촬영 끝내고 또 이렇게 오늘 드디어 이렇게 제작 발표회를 거치고 나서 참 감정이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들, 저는 감독님에 비해서 또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이었다 보니까 참 결국에는 이날이 왔구나 싶은 마음이 든달까요? 정확할 텐데 우영우 김밥 집 네. 앞에서 처음 제가 얘기를 했다고 맞아요. 그랬죠? 그때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정말 잘 준비를 하고 싶으셨는데 준비를 하시던 와중에 이 우영우를 먼저 하게 되신 거였죠, 그죠, 감독님?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배우분들이랑 하다가 감독님께서 또 말씀을 워낙 재밌게 해주시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재밌었겠는데 아직 안 만들어져서 너무 아쉽네요가 저의 첫 기억이었어요, 이 작품에 대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얘기가 이제 점점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참 운명 같은 그런 뭐 흐름이었겠죠. 그래서 감독님께서 한 10월쯤에 22년 10월쯤에 한번 재미로 한번 봐볼티요 하시면서 네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우영우가 잘 되고 성공하고 나서 그러면 또 해볼까요? 이게 아니었네요. 네, 우영우가 아직 그렇죠. 세상에 나오기 전에 전이었죠. 이미 차기작까지도 약속을 했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뭐 어떤 굉장히 길게 바라본 낚시였달까요? 근데 감독님이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감독님께서 어떤 제안을 해주신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되게 믿음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네,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두 분이 처음 만난 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아니라 그로부터 훨씬 더 이전에 2001년에 수호천사 때 조감독으로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저 근데 그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아, 지금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송혜교 언니 아역으로 잠깐 출연했던 기억이 나는데 감독님께서 그 작품 하신 줄 몰랐어요. 왜 그동안 비밀로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저도 정확한 기억이 없었는데 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박은미 배우가 거기 나왔다고 해서.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찾아보니까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조연출이어서 촬영할 일이 아니었는데 메인 팀이 뭘 촬영하고 있는 동안 제가 딱 한 씬을 찍었어야 됐는데 고아원 앞에서 이별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고아원 앞에서 해가 막 지고 있는데 급하게 찍었던 기억이 거의 나요. 처음 촬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 막 우는 장면이고 막 이런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을 했던 기억도 나고 그때 울어야 되는 아이가 저였어요. 너무 잘 울어가지고 정말 한 테이크에 그냥 오케이가 나서 저도 그때 그래도 이제 조금 특정 기억들은 그 기억력이 좋은 편인 것 같아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고아원 앞에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와, 기억나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그때 그 아역 배우와 내가 작품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를 같이 하게 될 줄이야 정말 아무도 몰랐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이미 같이 하면서도 나에겐 너무 소중한 배우가 된 거잖아요. 감독님 입장에서는. 네네네. 이렇게 원더풀스로 다시 섭외를 하게 됐어요. 네, 개차반으로. 네, 하필이면 역할이 또 그 동네 개차반인데 어떤 점에서 이 박은빈 배우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 우영우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했는데 제가 한 거라고는 이제 큐를 부른다, 연기하는 걸 본다, 감탄한다, 찍혔는지 확인한다, 뭐 이거밖에 없었어요. 너무 잘해서 저 배우는 안 되는 게 없겠다는 생각을 그때 이제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끼리 농담으로 이 대사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다. 근데 NG를 한 번도 안 냈기 때문에 힘든 줄 몰랐는데 좋게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대사보다도 이제 액션이 많았죠. 액션 몸으로 좀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리고 또 우영우는 이렇게 포토그래픽 메모리 한 번 보면 디테일까지 다 기억하는. 근데 이제 채니는 이렇게 보고 돌아서면 대부분의 디테일을 잊어버리거든요. 저희 채택 안 된 대본 중에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아, 그 사람 정말 우락부락하지 않아. 그러면 옆에서 호락호락. 아, 이런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한번 시켜보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맡았던 캐릭터들 중에 가장 단순하게 살아가면서 굉장히 본인은 두뇌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참 귀여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약간의 백지장 같은 상황이 저도 되게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또 천재 캐릭터를 그렇게 맡겨주시더니 또 이제는 바보 캐릭터를 주시는구나 싶어서. 바보라뇨. 예, 그죠.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이군요. 채니 우락부락하지 않아요. 사실은 바보 연기를 하려면 진짜 똑똑하거나 천재여야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바보 연기가 정말 난이도가 높은 연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폴스가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옆에 이제 송경훈 캐릭터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제 강로빈이라는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굳이 웃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나는 그냥 진지하게 이 역할 그냥 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마음 편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받쳐주는 바보들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김에 이 제목이 원더풀에다 그냥 S만 붙인 게 아니라 원더풀스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한 건데 이 제목을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감독님의 입으로. 제가 좀 이렇게 이질적인 요소들이 충돌할 때 생기는 에너지를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슈퍼히어로 장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블링블링하고 럭셔리한 메이저 장르의 느낌이 강한데 거기에 이 모질이들이 나오면 어떻게 생기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매우 메이저한 장르가 마이너한 캐릭터들을 만나서 벌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영화로 따지면 살인의 추억이 굉장히 서구적인 장르의 연쇄살인 장르가 한국의 시골에 와서 장르가 고생하는 이야기잖아요. 봉준호 감독님 표현이지만. 그래서 원더풀스도 그런 식의 대비를 의도했는데 그걸 잘 표현하는 제목으로서 네. 참 잘 지은 제목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 얘기 나왔으니까 그 동네 풀들이 어머. 저기 운정이의 부탁을 받고 거리 청소하러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소품을 하나 세상에, 준비했어요. 어머. 사실은 좀 더 네. 친해지려고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준비한 건데 네. 네, 아우. 이걸 하면 네. 이제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동작이 있죠. 잘 부탁합니다. 네,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각자 네, 카메라 네. 보시고 아, 네. 우리 원더풀스를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우리 원더풀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프피 3명이라고 아까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 셋 다 인프피라는 거 자막 꼭 달아주세요. 벗어도 될까요, 이제? 참고로 저거는 보통 시청에서 입는 조끼를 모델로 만든 거였는데 그게 쫙 입혀놓고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약간 엑스맨 유니폼처럼. 네, 같기도 해서 저 혼자 좋아했던 오, 네, 저것만 입으면 다들 되게 좀 불협화음이 있다가도 되게 좀 모이는, 응집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본의 아니게 유니폼이 돼버린. 네, 단체복의 효과죠. 네. 유니폼의 힘이죠. 이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작가님이에요. 허다중 작가님께서 대본 작업을 하셨는데 이분은 SNL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천만 영화인 극한 직업의 각색을 또 담당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같이 이렇게 대본 보시면서 실제로 이렇게 현우시 터지는 순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 대사가 저희끼리는 건전지 맛이라고 표현을 건전지 건전지 맛이요? 찌릿찌릿한 아. 그런 맛들과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전개가 정말 매력적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드라마는 또 장르이고 슈퍼히어로 장르이고 장르에는 또 컨벤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켜줘야 되는 어떤 그 룰? 양식이랄까요? 네. 룰 같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에너지가 있으면서 동시에 장르적인 컨벤션을 맞춰야 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죠. 뜨거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것 같은 작업이었는데 정말 지칠 줄 모르고 무수한 수정고를 작업을 하셨어요. 네. 저희끼리는 하도 많이 보면 이제 이게 웃긴지 안 웃긴지 그럴 만한데 여지없이 대본 리딩 때 빵빵들 터지는 걸 보고 감탄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초고를 봤을 때 되게 기발하다라는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약간 그리고 또 일부에 아무래도 이제 체니 관련해서 갑자기 이제 돌연사를 하는 어떤 신선한 충격이 확 오는 걸 보면서 이거 너무 궁금하다. 이 작품. 왜냐면 뒤가 궁금한 작품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흥미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매력적이다, 흥미롭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도 막상 은첸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려면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딱히 없어서 분석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동네 그 혜성시에서 유명한 개차반 캐릭터인데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우연히 초능력까지 갖게 되잖아요. 뭘 좀 참고를 하시거나 어떠한 상상을 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어 가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평소에 막 레퍼런스를 많이 이제 보는 편이 아니다 보니 그냥 어떤 그 캐릭터를 만날 때마다 조금 친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낯선 인물들을 만나면 저 인물이랑 어떻게 친해져 볼까? 친해질 만한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니 이 체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참 말 안 듣게 생긴 느낌이 일단은 떠올랐고 네. 그 별로 이제 가까이 하고 제 성향에 따르면 가까이 하고 싶진 않지만 어느 순간 이제 체니에게 스며들 수밖에 없는 굉장히 자성을 강하게 띠는 인물이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매력적으로 그려졌으면 좋겠다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막춤 같은 이상한 춤. 죄송합니다. 이상한이라고. 아니요. 이 8호 봤을 때 저는 그 8호의 표정을 좋아합니다. 제가 앞에서 그렇게 이게 춤추고 있었을 때. 나오네요. 동작이 나오네요. 그때 네. 이제 8호가 지구상에 저런 사람이 있지라는 어떤 그런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원래 이제 대본에는 도르래 춤을 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허다중 작가님 만나서
도르래 춤이 뭐예요? 노래 춤이 뭐예요? 저도 궁금해요. 했더니 이제 작가님이 너무 귀엽게 이런 춤이요라고 이제 아, 알려주셔서 핑클의 영원한 사랑. 네, 네. 근데 계속 그거를 이제 계속 이어갈 순 없으니까 딱 그 무렵에 이정현 언니의 바꿔. 뭐 바꿔 뭐 이런 것도 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 저게 이것만 봐도 아실 수 있겠다 싶게끔 조금 까불어 봤습니다. 이게 또 설정이 1999년이잖아요. 그때 뭐 Y2K, 세기말, 종말론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인데 1999년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이 필요했던 이유가 어떠한 세계관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구한다, 종말이 가까워 왔다라는 그 분위기 자체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 흔히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그 무렵에 그 외우기 어려운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이름을 전 국민이 다 외우고 있었고 이게 2000년이 되는 순간 막 대재앙이 벌어진다고 해서 편의점이나 마트에 이렇게 사재기 같은 거. 사재기 Y2K 세트라고 해가지고 라면이랑 부탄가스랑 생수 이렇게 묶음을 팔고 막 그랬던 저희 그 원더풀스에도 그런 장면이 잘 보시면 그 해성 슈퍼 뒤에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 배경이 바로 이 모질이들이 세상을 구하러 나서기 좋은 배경이겠다 그쵸. 어수선한 생각을 분위기. 그렇죠. 예, 했었고 또 그 약간의 어리숙함이 좀 필요했어요. 지금이었다면 아마 자기한테 이상한 능력이 생기고 뭐 자기만 뭔가 어떤 빌런들이 저지른 뭔가를 목격했다 그러면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이거 나만 이상해요 뭐 이렇게 할 텐데 네. 이들은 모질이들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해결해야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아날로그한 시대 배경이 필요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이제 4화까지만 봐서 나중에 이제 그 종교단체가 어떠한 일을 또 하게 되는지가 나올 텐데 거길 못 봐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지금 알려드리면 될까요? 예전에 2020년에 했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빌런 연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이퍼 나이프로 그 소원을 이루셨는데 네네. 이번에는 또 코믹 연기거든요. 초능력을 지닌. 반듯한 이미지, 그러니까 변호사 역할을 했을 때와 또 나쁜 역할을 했을 때와 이렇게 코믹한 연기를 했을 때 어떤 게 제일 좀 재밌어요? 다 각기 장단점이 있겠죠? 뭐 저와 다른 인생을 살아보는 거니까 거기서 오는 희열이 항상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박은빈으로서 못 해봤던 거 또 역할을 만나서 새로 경험해보는 게 많다 보니 약간 그게 또 스트레스 해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도 어김없이 감독님께서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네. 정말 그 와이어도 종류별로 다 달아본 것 같아요. 와이어 액션 씬이 많죠. 네, 그러기도 하고 뭐 정말 그 특수 효과가 필요한 장면들도 직접 이제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와. 네, 그래서 여러모로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했죠. 네. 와, 조금 힘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감독님 이런 것까지 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하면서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어디 매달리는 역할 장면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애드립을 참 가지가지 원별 뭐 이런 걸 해. 아, 우러나와서 체니로서 한 말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우러나온 목소리이긴 했어요. 예, 그래서 감독님께서 컷 혹시 나한테 한 말이니? 이러셨던 기억이 나네요. 예. 아주 자연스러운 연기네요. 연기가 아닌 그럼요, 연기. 그럼요. 네. 연출적으로도 이게 CG도 섞어야 되지만 그게 티가 나지 않게 실제 촬영분과 적절하게 잘 섞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어떤 점이 좀 어려우셨을지. 일단 실제로 구현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서 그 공터에서 차들이 막 떠오르고 네. 떨어지고 하는 것들을 물론 많은 부분 CG로 처리했지만 땅에 떨어지는 차량을 되게 리얼하게 찍기 위해서는 실제 차를 들었다가 떨어뜨리는 것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엄청난 숫자의 지게차 군단 기사님들이 네. 일사불란하게 차를 다 들어가지고 쫙 뺐다가 넣었다가 하면서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건 코미디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호흡의 네. 예술이잖아요. 네. 그 순간 딱 지나가는 그 호흡을 놓치면 안 웃길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컷을 찍고 다음 컷을 찍을 때까지 심하면 한 3개월. 아, 그래서 그 텀이 없어 보이게 마치 그냥 쭉 했는데 어라 찍혀버렸네 이런 느낌으로 찍게 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 같은 텐션을 또 유지해야 네. 되고. 좀 바로 연결되는 건 줄 알았죠. 아. 거기서 저는 또 순간이동을 해야 되니까 네. 뭐 최소 한 달 뒤, 세 달 뒤 찍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진짜 보이지 않는 이거는 정말 제작진만 알 수 있는 지점이네요. 근데 또 그걸 또 감독님께서 늘상 이제 콘티도 직접 막 그리시기도 하고 늘상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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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꾸 하라는 말씀. 손짓을 뭐야? 이거였는데요. 신경 쓰시는 건가요? 지금? 영역 같은 거죠. 네.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정말 배우한테도 정말 필요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감독님께서는 전작들을 보면 여지껏 계속 히어로물을 해오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그렇고 낭만 닥터 김사부도 그렇고 베가본드, 미세스 캅. 그러니까 전형적인 초능력을 사용하는 히어로는 아니지만 자신의 자리, 자신의 영역에서는 그래도 히어로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번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진짜 히어로물인 거죠. 그렇죠. 드디어 네. 좀 속이 시원하시던가요? 막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르는 그런 히어로들을 탄생시키신 거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그렇고요. 제가 생각하는 힘이 있는 이야기는 이제 그 주인공이 뭘 하려고 간절히 원하고 그 목표가 좀 공감이 갈 때 그 이야기가 이제 힘을 쭉쭉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영어권에서 주인공을 히어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번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네, 이어서 그러니까 이들의 그 경로는 사실 내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이룰 건지 역경을 막 뚫고 나가는 이야기도 물론 나오지만 그건 후반에 나오고 전반부까지는 왜 나한테 이런 능력이 생겼지? 나한테 어떤 자격이 있길래?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걸 발견해 나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어쩌면 대단히 코미디 드라마지만 상당히 고전 비극의 히어로 같은 면이 있죠. 그렇죠. 네, 운명에 예. 순응하게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태 했던 드라마에 비하면 조금 다른 종류의 히어로였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떤 영웅의 모습이 있는지를 찾는 이야기죠. 자, 초능력 관련된 이제 드라마다 보니까 상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초능력이 한 가지 주어진다면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싶으세요? 두 분께서는? 저는 원래는 이 드라마에는 이 시리즈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만약에 초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이 시간을 조절하는 능력 같은 거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었는데요. 결국 또 이제 그런 타임슬립물들을 보면 타임 패러독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순간이동을 겪어보니까 네.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은채니 능력 마음에 들어요. 이왕 갖게 된 거 쭉 가져보겠다. 뭐 이게 네, 가질 수 있다면. 네. 감독님께서는 어떤 초능력 갖고 싶으세요? 저는 원더풀스 촬영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호란이의 능력이 갖고 싶었어요. 이 CG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네. 지금은 저도 사실 순간이동 능력이 너무 갖고 싶어요. 제가 가고 싶은 순간이 있으세요? 코로나 직전에 파리에 생전 처음 가서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너무 가슴을 뛰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입장 앞에서 갑자기 셧다운이 되면서 그때부터 박물관이 닫힌 거예요. 그러셨었구나. 사람이 와서 줄을 서 있는데도 네네네. 되게 긴급하게 뭐 그때 지구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다른 얘기지만 루브르가 닫혀서 그럼 아쉬운 대로 그 퐁피두 센터인가요? 네. 거기라도 가자 하고 차를 돌려서 가는데 거기도. 그 앞에서 셧다운이 되고 아, 점점 막 그렇게 돼서 꼭 다시 가셔야겠네요. 네네네. 아쉬운 대로 이제 퐁피두는 이제 서울에 개관을 하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개관하면 네. 초청해 드리겠습니다. 네. 극 중에서도 나오지만 초능력으로 삼행시 짓는 장면 나오잖아요. 저도 좀 준비해 봤거든요. 두 분이 오늘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네네. 초 초절정 인기 배우와 감독이 만난 원더풀스. 능.
능히 우리의 시간을 순삭할지니. 력. 다 같이 할까요? 역시 위험합니다. 저만 할 순 없어요. 네네. 두 분도 좀 참신하게 드라마에 나오지 않은 걸로 네네. 아,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러면은 준비되신 분 먼저. 네. 초, 초, 초인적인 자기 관리와 능, 능,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 력. 력. 역시 박은빈. 어머, 어떡해. 어머머머머. 네네네. 너무 찰떡이네요. 그러게요. 잠깐 능이백숙 같은 걸 생각했어요. 가능하시겠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능가할 수 있을지. 감독님과 능가. 제가 네. 함께. 초. 초능력을 드디어 세상에 펼칠 때가 왔네요. 능, 능력 좋은 유인식 감독님. 력. 력. 역시 감독님이십니다. 오. 네. 아, 력은 역시밖에 없구나. 이건 너무 짠 거 같잖아. 아, 서로를 위한 또 칭찬을 이렇게 삼행시의 네네. 힘을 빌려서. 아유, 그러게요. 네네. 네네네. 아우 감사하지 뭐. 저희가 또 컨텐츠를 큐레이션 해드리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두 분께서 작품을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배우 박은빈 배우가 꼽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화 한 3편 정도 네. 가능하실까요? 사실 이 영화를 어느 타이밍에 어느 장소에서 보느냐도 되게 감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영화는 네. 플로우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그 우와. 영화를 제가 네. 기내에서 봤어요. 처음에 뭐지 이 영화는 하고선 봤는데 너무 예상치 못한 그 내용의 흐름이었어서 마지막엔 결국에는 이 뭔지 모를 이 동물들의 그 대사 한마디 안 나오는데 그 뭉클함이 저한테 깊은 감명을 주었기 때문에 플로우라는 영화를 추천드리고요. 아우, 너무 기분 좋다. 왜냐면 제가 라플 위클리에서 제가 추천했던 영화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아. 고양이 편에서. 네네. 그리고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뽑아주시는데 그 영화를 봤을 무렵에 제가 그런 감상이 되게 좀 사무쳤던 것 같아요. 어바웃 타임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아, 인생을 뭔가 이렇게 여행처럼 산다는 것 뭐 이런 관련해서 좀 뭔가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그런 네. 영화여서 네, 많이들 보셨겠지만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뭐 추천드리고 싶은 네. 보신 분 또 봐도 재밌죠.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초능력 영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영화는 제가 영화관에서 혼자 영화를 본 영화였는데 보고 나서 되게 이 중력이 감사하게 느껴졌던 그런 영화 그래비티를 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와, 세 가지가 다 조금씩 다른 장르네요. 네. 저는 아무런 정보 없이 가서 이제 맞닥뜨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그래비티 그냥 중력 뭘까 하고서는 봤는데 너무 그 산드라 블록 배우분께서 정말 사투를 벌이다가 이 지구상에 이제 착륙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다음에 이제 저 혼자 봤다 보니까 그 여운을 간직한 채로 나왔더니 이 발 한 발 더 딛는 게 뭔가 감정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좋아서 네, 그래비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는 사실 아주 예전에 이력을 찾아보니까 작사가로도 일을 하셨더라고요. 어떤가요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네네. 음악을 확실히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거는 이번 원더풀스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딱 처음 장면이 헤드폰 끼고 네. 약간은 무슨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네. 그 플레이리스트를 듣듯이 네. 음악을 막 듣는 장면이 이 드라마의 세팅을 다 말해주잖아요. 네. 음악에 대한 또 사랑과 조예가 있으신 만큼 이번에는 음악 영화 3편을 좀 아, 네네. 추천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음악 영화 하면 많이들 아실 텐데 원스 그래서 극장에서 별 정보도 없이 봤는데 조명이나 뭐 카메라나 일반 가정집에서 라이브시였나요? 찾아낸 듯한 질감인데 근데 그게 주는 그 가슴을 치는 리얼함이 있더라고요. 저 그 중간에 여자 주인공이 아마 건전지 사러 이 밤거리를 한참 걸으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울었어요.
그게 뭔가 순수하게 예술을 위해서 예술의 열정을 정말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너무 아름다워서 네. 잊을 수가 없는 영화고요. 두 번째는 네, 음악 뮤지컬 영화니까 음악 영화겠죠. 시카고인데요. 저는 사실 영화로 시카고를 먼저 접했기 때문에 네. 나중에 기회가 닿아서 뉴욕에서 시카고를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심플하고 고전적인 거예요. 얼마나 시카고가 그걸 화려하게 잘 영화라는 매체로 잘 만들어냈는지를 알 수 있었고, 연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 어떤 매칭 컷이라고 하죠. 그 시각적인 유사성으로 컷을 붙이는 매치 컷이나 네. 그 음악 편집 그 경지는 뮤지컬에도 통달하고 영화에도 통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인 것 같아서 지금껏 본 뮤지컬 영화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고, 네. 세 번째 영화는 아마데우스. 오, 옛날 영화네요. 네. 모차르트의 아마데우스.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사실 진짜 거장의 작품은 이런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거기에 보면 그냥 이 오프닝을 그냥 열어주는 그냥 두 명의 하인들이 있는데, 그 하인이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외모와 연기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 저런 사람들을 구해왔지 했는데, 나중에 그 메이킹을 찾아보니까 그 배우의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전 한 일주일 정도를 기다리기도 하고, 잠깐 등장하는 네, 역할인데도. 예. 딱 라이트 퍼슨이 라이트 플레이스에 있어야 한다. 그게 주는 힘 같은 것을 그 영화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서, 네. 물론 뭐 음악 영화로도 뭐 마스터피스. 그렇죠. 또 저희가 천재를 다룰 때 언급했던 작품입니다. 네네네. 제가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게 또 저의 초능력이거든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박은빈 배우님께서는 벌써 데뷔하신 지 30년이 되셨어요. 네, 올해 너무 30주년을 축하드려요. 맞이했습니다. 네. 올해 참 뭐 스케줄이 많으시겠네요. 이게 챙겨주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30주년이라는 것이 또 당장 내년만 해도 그게 그냥 별거 아닌 숫자가 돼버릴 수 있는데, 올해만큼은 또 원더풀스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조금 더 바쁘게 지내볼까라는 생각으로 네, 올해 플랜을 조금 짜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는 만큼 자기 자신에게도 좀 축하를 해주세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네. 왜냐면 30년 동안 필모에 거의 공백이 없으시잖아요. 정말 잘했다고 좀, 정말 30년이라는 그 랜드마크를 찍으신 것을 충분히 즐기시고 또 네. 축하를 받으시고 스스로에게도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근데 이 30년, 딱 30주년에 나오게 된 원더풀스가 30년 연기 인생에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떤 방점을 찍게 될까요? 일단 저는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또 촬영하면서 제가 바람하지 않는 딱 한 가지는,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은 좀 웃음을 나눠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였어요. 그래서 뭐 설령 이제 촬영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촬영할 때도 그래도 보는 사람들은 쉽게, 편하게, 가볍게 마음 편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염원으로 촬영을 한 작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또 한 번 기쁜 여정이었고, 이 은채니 역할도 그렇고 이 세계관도 많이 오래도록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감독님께서는 또 필모에서 원더풀스는 어떤 작품으로 남게 될까요? 생각해보면 제가 영화라는, 그러니까 드라마, 영상 매체라는 거에 처음에 폭 빠진 것들은, 작품들은 다 뭐 구니스라든가 인디아나 존스라든가 그런 작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넋을 놓고 보게 만드는 그런 어드벤처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한 시간, 2시간 동안 마치 어트랙션을 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혹 이렇게 한번 빠져들었다가 나오게 만드는 그것에 대한 로망을 쭉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저한테는 어떤 그런 로망의 실현 같은.
아직 못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원더풀스는 이런 드라마니까 꼭 봐주시라라고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라플위클리 시청자 여러분, 원더풀스는 여러분들의 배꼽의 행방을 찾아보게 될 네,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부디 이 현실의 어떤 복잡함을 잊고 싶으신 분이라면 세기말 감성도 충분히 녹아들어져 있으니까 뭐 향수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사람들의 개성 넘치는 사람들의 어떤 캐릭터 열전을 보시다 보면 또 그런 알 수 없는 케미스트리에 또 흠뻑 빠져드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네, 감독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원더풀스는 제목대로 전혀 원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풀스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웃기고요. 또 많이 두근두근하고, 다 보시고 나면 어딘가 가슴이 따뜻해져 있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역시 말씀 잘하십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이 원더풀스가 많은 분들께 사랑받으시라고 셋이서 풀스가 되어서 이거 하면 안 돼요? 네네네. 하나, 둘, 셋. 됐다. 됐어요. 이번에 됐어요. 됐군요. 네. 네네네.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나오는 시리즈 잘 되고 또 두 분의 앞길도 또 건강하시고 행운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놓치면 안 될 이번 주 새로운 작품들이 더 있죠. 연상호 좀비 유니버스의 새 작품이 드디어 베일을 벗습니다.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되며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영화 군체인데요. 서울 도심 초고층 빌딩에서 정체불명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고립되면서 벌어지는 좀비 액션 스릴러입니다. 부산행, 반도, 애니메이션 서울역에 이어 연상호 감독의 네 번째 좀비물로 전지현, 고규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까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캐스팅이 눈길을 끄는데요. 특히 영화 암살 이후 11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전지현은 감염 사태를 일으킨 빌런 구교환에 맞서 생존자들을 이끄는 생명공학자를 연기합니다. 비주얼과 움직임이 더 강렬해진 군체의 좀비들은 여러 개체가 조직처럼 연결되며 진화하는 형태라 색다른데요. 일찍 찾아온 무더위 식히러 가볼까요? 그런가 하면 문상훈이 이끄는 코미디 크루 빠더너스에서 수입한 영화 너바나 더 밴드도 화제인데요.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를 찾아 칸 영화제 필름마켓부터 미국 LA와 홍콩 필름마켓까지 발품을 팔아 뒤진 끝에 마침내 캐나다 코미디 영화인 너바나 더 밴드를 수입하게 됐다죠. 이 영화는 전설의 밴드 너바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어느 날 공연을 앞둔 두 주인공이 영화 백투더퓨처에서 본 대로 타임머신을 만들다가 17년 전으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여행 속에 쉴 틈 없는 웃음과 코끝 찡한 뭉클함까지 선사한다니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종이의 집 스피노프 시리즈 베를린과 흰 족제비를 하는 여인도 주목해보시죠. 전 세계적인 팬덤을 거느린 종이의 집에서 가장 매력적인 안티 히어로인 베를린의 과거 전성기를 따라가는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공개되는 시즌2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흰 족제비를 하는 여인을 훔치려는 천재 낭만 도둑 베를린과 친구들의 치밀한 범죄 극으로 폴란드 크라프트의 이국적인 풍광과 더불어 미술관의 보안을 뚫는 베를린만의 우아한 방법이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줄 거라고 하네요. 여러분, 라플위클리 스피노프 안현모의 라플위클리 핫앤뉴 11화 어떠셨나요? 매주 영화 OTT뿐 아니라 공연 전시까지 가장 핫한 콘텐츠 소식 추천해 드릴게요. 알고리즘보다 정확한 이번 주 콘텐츠 픽 라플위클리 핫앤뉴 이번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